한복을 입는 순간 이 프랑스인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를 더 놀라게 한 건 한복이 아니었는데요. 서울에서 9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처음부터 함께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도시에서 산을 오른 적이 있으신가요? 등산복도 없이 가방 하나 메고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그냥 걸어 올라가 본 적 있냐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없으실 텐데요. 당연한 일입니다. 도시와 산은 원래 그렇게 가까운 것들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외국인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정확히 그걸 합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산에 오르는데요. 그것도 600m짜리 봉우리를요. 오늘의 주인공은 프랑스 출신 여행 유튜버 유네스입니다. 혼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브이로그를 찍는 사람인데 일본 다음으로 선택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6년 전 생애 첫 솔로 여행지로 선택한 도시가 바로 서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6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서울을 다시 마주하러 온 여행이었던 겁니다. 서울에 도착한 유네스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지하철역이었습니다. 관광지도 아니고 맛집도 아니고 지하철역이었다는 게 인상적이죠. 그가 역에서 손에 쥔 건 기후동행 카드 하나였는데요. 7일 무제한 교통 패스입니다. Chose à faire quand vous arrivez à Séoul, il faut vous rendre dans n'importe quelle gare, dans n'importe quelle station métro, et vous achetez cette carte, la Climat Card. Et en fait, cette carte, elle vous permet pendant 7 jours de prendre autant de transport que vous voulez illimité. Il faut juste payer. Du coup, la carte c'est 3000 won et en gros le pass 7 jours. Le pass 7 jours c'est 20 000 won. Et je vous jure que c'est super rentable parce que si vous êtes comme moi et que vous prenez 4-5 fois les transports par jour, ça monte vite. Donc là, pour 15 € pendant 7 jours, vous pouvez aller où vous voulez avec ça. 그는 이 카드를 들고 곧바로 북한산 입구 방향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북한산은 서울 도심에서 지하철로 접근할 수 있는 산인데요. 유네스가 출발한 곳은 지하철역 바로 옆이었는데 고층 빌딩이 빼곡한 도로를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무가 우거진 등산로가 나타난 겁니다. 그 순간 그는 카메라를 들고 뒤를 돌아봤는데요. 한쪽엔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고 다른 쪽엔 산길이 이어지는 그 장면이 도저히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C'est fou parce que là, derrière moi, il y a plein de buildings. C'est grave rempli de buildings. Ça se voit que c'est un quartier un peu des affaires. Et juste au milieu, il y a une sorte de petite randonnée à faire avec une vue sur Séoul. Ça, c'est pas magnifique. 프랑스 파리는 완전한 평지 도시입니다. 걷다 보면 뭔가 나올 것 같지만 결국 또 아스팔트이고 광장이고 카페인데요. 도시 안에 진짜 산이 있다는 개념 자체가 파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네스가 놀란 건 경치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도시의 구조 자체가 자기가 알던 어떤 대도시와도 달랐기 때문인 거죠. 1시간쯤 올라가다 보니 등산로 옆에 사찰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간판도 크지 않고 유명한 관광지도 아닌 그냥 산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사찰이었는데요. 유네스는 별 기대 없이 들어갔다가 안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맙니다. 단청의 색감, 기둥 사이로 보이는 나무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한꺼번에 밀려온 거죠. Bah, c'est magnifique. Regardez-moi comment c'est beau. En plein milieu des montagnes et de la forêt. Le top, il est tellement bien placé autour des arbres. Les temples coréens, ils sont aussi très très beaux. Hein. Avec les temples japonais, ça a rien à voir, mais les deux sont magnifiques. Regardez-moi celui-là, comment il est très très beau aussi. 그는 일본 여행을 막 끝내고 온 사람이라 자연스럽게 일본 사찰과 비교를 하게 됐는데요. 같은 불교 문화권이지만 완전히 다른 미학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챘다고 합니다. 일본 사찰이 절제와 여백이라면 한국 사찰은 색채와 생동감입니다. 이건 누가 설명해줘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직접 두 나라를 모두 발로 걸어봐야 느낄 수 있는 차이인 거죠.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서울 전경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마침내 뷰포인트에 올랐을 때 유네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C'est là que tu vois que il y a quand même beaucoup de verdure hein, pour une capitale avec plein de buildings. Là, je crois qu'on est arrivé, regardez-moi la vue de fou. Et dire qu'on est encore à Séoul là. On est toujours à Séoul, c'est fou. Quelle vue. 끝없이 이어지는 빌딩들, 그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산봉우리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도시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거죠. 서울은 OECD 국가 수도 중 도시 내 산림 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사실을 숫자로 아는 것과 600m 위에서 직접 내려다보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하산 후 유네스가 향한 곳은 홍대였습니다.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왔고 인파가 한쪽으로 몰려 있었는데요. 가보니 버스킹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단순히 길에서 노래 한 곡 부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La K-pop, c'est fou. Ça a une grande place dans leur cœur. Hein. C'est fou. Vous avez vu tous les gens qui regardaient là? Carrément, ça chantait ça les encourageait, ça chantait la musique. Non mais vraiment, ce quartier, pour les jeunes, il est magnifique. 수백 명의 관중이 반원을 그리며 앉거나 서서 공연을 지켜보고 있었고 다들 따라 부르고 박수치고 환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대도 없고 조명도 없고 티켓도 없는 공연인데 에너지 자체가 달랐던 거죠. 유네스는 이 장면을 보면서 K-팝이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새삼 실감했다고 했는데요.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그건 그냥 유행가를 즐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의 일부로서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이 느껴진 거죠. 홍대 버스킹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대가 거리여도 관객이 진심이면 공연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진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이 거리로 불러 모으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유네스는 친구와 함께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구경하러 간 게 아니었는데요. 궁 입구 근처 한복 대여점에서 왕의 한복을 빌렸습니다. 보라색 골룡포의 관목까지 친구는 붉은색 한복을 골랐는데요.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색깔의 왕족 복장을 입고 경복궁 안으로 들어선 겁니다. Non, ça va être magnifique. Hein. Ouais, les gars, là, on a l'intérieur, ça c'est l'entrée. Et du coup, nous, on va se balader, on va passer par là, mais c'est immense. Hein. C'est immense. Et vous avez vu, il y a tout le monde en tenue traditionnelle. C'est ça qui est beau. Juste pour venir, si vous avez les hanboks, vous payez pas. C'est gratuit. 궁 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저고리, 정갈하게 차려입은 남자 한복, 그리고 유네스처럼 왕의 복장을 한 외국인들까지요. 그 안에 있으면 이상하게 시간 감각이 흐릿해지는데 지금이 몇 세기인지 잠깐 헷갈리는 그런 묘한 감각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날 유네스 일행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는데요. 경복궁을 거니는 내내 한국인들이 먼저 다가와 같이 사진을 찍자고 했다는 겁니다. 왕의 한복을 입은 외국인이라는 조합이 신선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워낙 잘 어울렸기 때문인 건지. Sort du temple, c'était incroyable. Vraiment, si vous venez ici, c'est un indispensable à faire. Hein. Et encore plus avec la tenue. Franchement, les gars, n'hésitez pas à mettre la tenue. On a pris là les photos avec les Coréens. Ils étaient tellement choqués de nous voir avec les tenues, parce qu'on a les tenues des rois. Et franchement, on avait le plus de... Je crois on était ceux qui avaient le plus de flow hein, dans le... 유네스는 경복궁 안에서 팝업 부스를 차린 것처럼 줄을 서서 사진을 찍었다고 웃으며 얘기했는데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 공간의 일부가 됐던 거죠. 외국인이 한국 전통 복식을 입고 조선의 궁궐 안을 거닐 때 그 사람은 이미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유네스는 서울 북서쪽의 조용한 동네를 찾아갔는데요. 은평 한옥마을이었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간 게 아니라 여행 중에 검색하다 발견하고 가본 곳이었는데요. On est arrivé, regardez-moi ce décor. C'est pas magnifique. En fait, c'est un village traditionnel qui date de 2014. Et bah voilà. Bah maintenant, il y a un sort de petit village coréen entouré des montagnes. C'est magnifique, surtout qu'il n'y a pas grand monde. Donc c'est ça qui est cool. 도착하자마자 그가 먼저 느낀 건 사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경복궁도 홍대도 성수동도 사람이 가득했는데 여기는 달랐는데요. 골목 하나를 혼자 걷는 느낌. 그리고 그 골목 끝으로 한옥 지붕이 이어지고 배경엔 북한산이 걸려있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 조합은 계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데요. 한옥이 산을 등지고 지어진 건 전통 건축의 배산임수 원칙에서 비롯된 건데 그 원칙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유네스는 이 동네를 걸으면서 서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게 된다고 했는데요. 20분 전까지 빌딩 숲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산과 기와지붕 사이를 걷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죠. 오후엔 성수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유네스가 서울의 브루클린이라는 말을 들었던 동네인데요. 막상 와보니 브루클린보다 훨씬 정갈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공장을 개조한 카페, 컨테이너를 이어붙인 쇼핑 공간, 창고를 팝업 스토어로 바꾼 브랜드들이 골목마다 가득했는데요. 서울은 낡은 것을 부수지 않고 다르게 씁니다. 그 방식이 독특하고 그 결과물이 외국인들 눈에는 굉장히 신선하게 보이는 거죠.
mon dernier jour, ma dernière nuit à Séoul. Je serais bien resté 2-3 jours de plus parce qu'il y avait encore des choses à faire. Malheureusement, je ne peux pas. Mais franchement, j'y suis passé quand même 9 jours. C'était incroyable. 마지막 밤 서울 거리를 걷던 유네스가 카메라를 켜고 말했습니다. 9일을 있었는데 아직 못한 게 남아있다고요. 이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 말을 단순한 여행 소감으로 듣기엔 좀 아깝습니다. 9일이면 짧지 않은 시간인데 아직 못 본 게 남아있다는 건 서울이 그만큼 층위가 많은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겉만 흐르면 화려한 도시고 조금 더 들어가면 전통이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골목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은 다 보고 떠날 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볼수록 더 보고 싶어지는 도시인데요. 이 외국인이 9일 만에 깨달은 걸 우리는 매일 여기서 살면서 너무 당연하게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